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8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K부동산, K부동산입니다. 어떤 게 K부동산이냐? 요즘에 이 KBS 세계는 지금이 좀 볼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함께 보고픈 영상에 링크 같이 걸려 있습니다. 상위 10%의 소비자가 미국 전체 소비의 거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다. 뉴욕 부동산 시장도 전체적으로는 정체되는 가운데 고가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뭐 주식이나 이런 다른 자산에서 그 상승분, 네, 그런 것들이 또 부동산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럭셔리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올랐고 수요와 거래 건수도 증가했다. 이 K 부동산 느낌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네, 양극화되는 요 모습들. 자, 어떤 사람은 치킨 세 조각의 주스를 43,000원짜리 걸 먹고, 어떤 사람은 생닭 한 마리에 3.03달러인지 3.05달러인지 혹시 봉지에 요거보다 조금 더 싼 게 있는지 찾아야 되고, 이 양극화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상위 10% 부자가 주식 자산 90%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뭐 한국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 싶어요. 자,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 K자형 경제의 특징. 비싼 건 더 비싸지고 아닌 것은 부동산 느낌 비슷하지 않나요? 2023년 이후로 이 꼬라박 이후에 반등하는 형태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났는데요. 뭐 한 10억 이상 넘어가는 곳들 수익률 뭐 연간 4에서 6%, 그다음에 뭐 5억 6억짜리 신축 2에서 4%, 뭐 4억짜리 현상 유지, 요거 한 6억짜리 정도 잡을까요? 4억짜리 현상 유지. 그 아래로는 오히려 그 이전보다 못해지는 요런 K자의 형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격차는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서울의 규제를 하더라도 믿을 건 서울뿐이다. 서울 상승률 여전히 대단하고요. 대구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보합이 올 법도 한데 아직 마이너스. 전세 지수는 플러스로 돌아서 있습니다. 자, 서울 매도 물량 한번 짚어볼게요. 연초 이후 그냥 살짝 상승해 있는 정도. 11호 대책 이후로는 너무나도 많이 줄어들었죠. 여기에다가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뭐 요거 관련해서도 아마 또 매물이 또 줄어들지 않을까? 또 줄어들지 않을까? 전세 물량 연초 대비로는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그렇게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달 내년 되면 또 갈 거니까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예상 거래량 요쯤 되면 서울도 거의 윤곽이 드러나거든요. 한 4,500건 정도 거래량. 지난 예측은 틀렸고 서울 거래량 4,500건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대구는 어떠하냐? 대구의 매도 물량 뭐 살짝 늘어나 있는 정도. 이게 살짝 찝찝한 부분이죠. 전세 물량이 3,600건 수준까지 떨어졌던 것이 4,000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더 나은 곳으로 이 K의 윗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더 나은 물건을 산다면 또 그 밑에 건 또 거래가 또 상대적으로 덜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마 전세 물량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혹은 더 비싼 집을 우선 사놓고 얘를 전세를 넣기도 할 것이고, 월세 물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구의 아파트 거래 1월 달만 놓고 보면 항상 이 서울보다 좀 더 빨라요, 분위기가. 12월의 거래량이 좀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상승이다. 이것은 진짜 엄청난 상승 이후에 선별적으로 더 센 놈만 가는 그런 장세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상승하는데요. 이제 발동 걸려고 하는데 거래량이 2,400건대, 2,300건대. 대구는 1월에 거래량, 12월에, 25년 12월에 거래량이 2,300건 정도, 요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은 전년 대비 또 뭐 살짝 뭐 이것도 비싼 아파트만 더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6억 이상 비싼 아파트들이 지난달처럼 껑충 뛰었느냐? 아니죠. 지금 거래량이 한 90% 정도 신고되었거든요. 요거 해봐야 뭐 한 360건 그 정도. 그 이전에 뭐 25년 5월 달이나 혹은 9월 달에
나타나는 그 정도 수준의 거래량, 폭발적으로 뛰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조금 보입니다. 자, 1월 달에 수성구의 거래량과 달서구의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수성구가 확 치고 나가지는 않더라. 자, 실거래 가격 볼게요. W 16억 3천, 힐스테이트 버머 15억 5천. 층수가 조금 차이는 있긴 합니다. 살짝 힐스테이트 버머가 살짝 더 우위인 느낌은 있어. 수성 SK 리더스뷰 62평 14억 5천. 이제 와 신축의 대형 평형 너무 비싸죠. W만 하더라도 맞죠. 20억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 대안으로 대형 평형을 또 찾는다면 또 연식이 조금 아쉽고. 트럼프월드 수성 9억 2천, 13억 7천까지 갔었던 것이 9억 2천. 아직도 그 고점 대비 67.1%, 20년 차. 나중에 뭐 두산동 쪽에 요 길 건너 쪽에 거기 전용 주거 지역이 또 대단지로 또 언젠가 또 개발될 수도 있을 것이고, 범어동도 마찬가지 범어 2동 또 개발될 수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지으려고 하면 지을 곳이 너무 많더라. 인건비가 또 살벌하기도 한 측면도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한금 매물이 8억 7천, 수성 2차 이 편한 세상 7억 9,500, 한때 11억까지 갔었던데요. 이 11과 7의 차이 거의 뭐 3억, 고점 대비 3억 정도 하락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K자형에서도 신축만 더 각광받더라. 그 중에서도 신축들이 조금 더 몰려 있으면 몰려 있을수록 상권이 형성된다든지 이런 측면들 때문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지어졌는 곳에 새로 상권이 형성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게세는 가게세대로 엄청 비싸고, 인테리어 좀 해서 들어가고 뭐 하려고 하면은 그거 본전 언제 뽑냐,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동대구역 가정파크 드림 7억 5천. 나날이 나날이. 이게 바로 K. K. 여기에 K. 자, 또 7억 아래쪽에 거래도 보이고요. 수성 골드 클래스 더 센텀 6억 8천. 이것도 진짜 21년 입주했던 시기만 해도 암울하고, 이 588세대 중에서 거의 한 절반 이상의 세대가 전세로 나오고 막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금방 갑니다. 4년 후 4년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남산자의 하늘채도 K자형의 윗부분의 모습을 그려주고요. 또 연식이 많이 되는 곳들은 거기에 같이 동참하지 못합니다. 센트로팰리스, 이 진짜 이거 좋은데, 여기 57평이 606천. 시내 맞죠? 당당 1,000만 원 수준이라 타도시에는 감히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 죽전역 코하루 더리브 6억 3,700 신규 거래. 이런데 분양가가 진짜 사악했습니다. 분양가가 진짜 사악했어요. 거래 이력 잠깐만 한번 볼까요? 23년 입주했던 시기에 가격 한번 봅시다. 그때는 아예 거래가 없었네요. 5억 6천, 6억 3천, 살짝 선 넘네. 이런 느낌들 거래들이 살짝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그 이전 거래 대비 층수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조망도 많이 갈립니다. 조망도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1억이나 더 주고 신고가를 쓸 만큼 그 5억대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상승률이 또 그렇게 세지는 않거든요. 오페라 스위첸 5억 9,800. 그래서 급등 맞냐? 급등의 기준이 뭐냐? 저는 급등 그러면 한 그러니까 연간 30% 정도, 그 정도 급등, 그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데, 10%를 놓고 급등이라 아마 기대 수익률은 뭐 많이 나오면 10% 정도까지도 아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갭으로 투자하거나 또 이런 방식이 된다면 또 수익률 계산법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 K자의 윗부분 5억대 이상을 보고 있었고요. 그 아래쪽으로도 4억대로도 온기가 좀 퍼지나 싶어서 찾아보면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서대구역 반도이보라 센터 33평 4억 천. 요거는 맞죠.
오늘 같이 힘을 그렇게 못 봤습니다. 또 같은 요 가격대지만 센트럴밸리스 32평 직거래건이었습니다. 직거래건 제외하고 요 차트 상에서 봐도 막 삐죽삐죽 많이 치솟아 올라가는 느낌까지 들지 않고 3억대 아래로는 K자의 그 아랫단의 모습을 대다수 가격대에서 볼 수가 있더라. 그 밑으로 내려가면 쭉 보시면 차트만 한번 눈으로만 보세요.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 23년도에만 집 샀어도 그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영역이 따로 있더라. 점점 안 찼죠. 또 일본의 과거의 모습, 일본의 신도시, 30대에 들어와서 살던 노인들이 30년이 지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막 60대, 70대 그렇게 바뀌어가기도 하더라고요. 대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 신도시급, 만 세대 이상, 네, 그랬던 아파트 단지들도 아, 아무리 뭐 상승장이니 뭐니 해도 같이 함께 동반 상승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전세 거래량은 월변 1,400건 정도씩 이뤄지고 있고요. 요건 통계 조금 더 나오면 또 짚어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이 전세 시장에서도 양극화입니다. 3억 미만 비중은 줄어들고 4억 이상 비중은 늘어나고 이게 바로 K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